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오늘은 초안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짠! 오늘 초안지지롱. 지난 시간 폐현에서 도망쳤던 죄수들을 필두로 폐현의 세력을 모아 봉기를 시작했던 유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었죠. 이번 시간에는 유방의 봉기를 시작으로 중국 대륙이 어떤 흐름을 타고 흘러가게 되었는지 큰 흐름들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208년 진승의 반란군이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해 진나라 장한에게 연거푸 패하고 진승의 장초가 약해지는 틈을 타 장초 내에서 독립을 외치며 뛰쳐나온 세력들이 각각 조나라, 연나라, 위나라를 세우고 있는 시기였죠. 이 시기 유방은 폐 지역을 거점으로 한 폐공이 된 직후였기 때문에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항량과 항우의 세력이 그러했듯 초반 내실을 다지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수비적인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으니 그것은 바로 진나라의 토벌군이 유방이 점령하고 있던 폐지역의 일부인 풍읍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진나라의 토벌군은 신생 세력인 유방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고 유방은 손쉽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점으로 수비적인 모습에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 아마도 원래는 모든 것이 안정적인 치세에서야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계속 내정에 힘쓰는 게 더 옳고 빠르게 강성해지는 길이었겠지만 한 번의 큰 전투를 치르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난세에는 역시 빠르게 흐름을 파악해서 치고 나가는 게 더 유효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유방은 이 풍읍에서의 전투를 기점으로 그저 봉기한 지역을 지키기보다는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더욱 힘쓰기 시작합니다. 일단 유방은 먼 지역으로 슬슬 발을 뻗치기 위해서 기반 지역이었던 폐현, 풍읍을 지역 호족 출신이었던 옹치에게 맡기고 소양호 너머의 설현을 점령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상상도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사기 고조 본기의 기록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2세 황제 2년 기원전 208년 진승의 부장인 주장이 거느린 군사가 서쪽으로 희수 지역에까지 진격했다가 패배하고 돌아왔다. 이때 연나라, 조나라, 제, 위나라가 모두 자립해 왕위에 오르고 항량, 항우는 5지역에서 봉기했다. 진나라 사천군감 직책을 맡은 평이 군사를 거느리고 풍읍을 포위했는데 이틀 후 패공, 즉 유방이 출전해 진나라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럼 이어지는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공은 옹치에게 풍읍을 수비하게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설현으로 진격했다. 사천군수 장은 설현에서 패해 척현으로 도주했으나 패공의 좌사마 조무상이 사천군수 장을 붙잡아 죽였다. 패공은 항보로 회군해 방여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교전도 없었다. 이때 진왕, 즉 진승은 위나라 사람 주불로 하여금 풍읍을 공략하게 했다. 주불은 옹치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했다. 풍읍은 예전에 위왕께서 도읍지로 삼으셨던 곳이요. 이제 위나라에서 평정한 땅이 수십 성에 이르니 지금 위나라에 항복하면 위나라에서 그대를 제후로 삼아 풍읍을 지키게 할 것이나 만약 투항하지 않으면 풍읍을 함락시킬 것이요. 옹치는 평소 패공에게 귀속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터라 위나라 회유를 받자 패공을 배반하고 위나라를 위해서 풍읍을 수비했다. 그러자 패공은 병사를 이끌고 풍읍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들어 폐현으로 퇴각했다. 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폐현과 풍읍을 기반으로 하던 패공 유방이 지역 호족 옹치에게 뒤통수를 맞고 풍읍을 빼앗겼단 말이죠. 심지어 그 배반의 주체가 함께 반란을 일으킨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 게다가 배반을 알고 나서 풍읍을 되찾기 위해 공격까지 했지만 실패하고 병까지 얻었다는 이야기. 마치 곧 유방이 앓다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유방이 이 시점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
알고 있죠. 자, 그럼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유방은 어떤 대응을 보여주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 본기에서 읽었듯이 유방은 풍읍 땅을 배신으로 인해 빼앗긴 후 이를 공격하였지만 되찾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를 버릴 만큼 유방의 기반 지역이 넉넉하고 넓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유방은 이를 반드시 되찾아야만 했어요. 때문에 유방은 자력만으로는 풍읍의 탈환이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주변의 강성한 세력에게서 힘을 빌려 풍읍을 함락시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침 유방의 눈에 든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그 세력이 경구의 세력이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경구는 바로 초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초나라의 왕이라니? 초나라, 그러니까 장초의 왕은 진승인데 어떻게 또 초나라의 왕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의 초나라의 왕이 둘일 순 없죠. 바로 유방이 세를 일으키고 옹치와 다툼을 벌이던 그 무렵 진승은 진나라의 장한군과 싸우다 패해 죽어버렸던 거죠. 진승이 죽자 진승의 주변 세력 중 하나였던 진가는 왕족은 아니었지만 초나라의 귀족이었던 경구를 왕으로 삼아 장초의 이름을 잇는다는 명목으로 그 자녀 세력을 흡수하고자 했고 이러한 계책이 어느 정도 먹혔는지 경구를 왕으로 한 진가의 초나라 세력은 나름 강성한 세력이 돼서 유방이 풍읍을 탈환하고자 병력을 빌릴 만한 대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경구의 세력에게서 병력을 빌린 유방은 원래 계획대로 풍읍을 탈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세상 일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죠. 유방이 풍읍 탈환에 실패하고 경구를 찾아가 병력을 빌려 돌아오는 사이에 진승을 쓸어버린 진나라의 장수 장한의 무리들은 진승의 잔당들과 그 주변 세력의 뿌리까지 싹 다 뽑아버리는 토벌 작전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벌 작전의 범위 안에 유방의 세력들이 들어있었죠. 유방은 장한의 부하인 사마이의 부대와 먼저 붙어야만 했고 몇 차례의 싸움 끝에 이를 소탕하고 나서야 풍읍 공략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하여 유방에게 어마어마한 인재가 찾아오니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성은 장시요 자는 자방이라. 장자방, 즉 장량이었습니다. 장량은 한나라, 그 삼국지에 나오는 한나라, 유방이 곧 세울 한나라, 장기에 나오는 그 한나라 말고 대한민국의 한자와 같은 한자를 쓰는 그 춘추전국시대 한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원래는 유방을 찾아온 게 아니라 경구의 세력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장량은 진승 오광의 난을 보고 진나라의 폭정에 맞서 한나라 부흥의 꿈을 가지고 나도 한번 난을 일으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변 세력을 다 모았는데 딱 100여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 100여 명도 한 개인이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세력이었겠지만 100명 가지고 뭐 성을 점령한다거나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주변에서 이미 세력을 구축한 다른 세력에 합류하고자 경구를 찾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게 웬걸? 경구를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만난 유방이 자기랑 되게 합이 잘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경구나 유방이나 누가 됐든 아무 세력이나 만나러 온 건데 마음 맞는 사람 따라가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유방을 따르게 됩니다. 자, 바로 이쯤이 항량과 항우의 세력이 광릉 사람 소평의 거짓 편지를 명분으로 서쪽으로의 진격을 결심한 시점이었어요.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자면 진나라의 폭정에 반발한 진승과 오광이 봉기를 일으키고 이 봉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진나라를 위협하는 동안 이 거병의 흐름을 따라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났으며 진승이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점점 세력을 잃는 동안 오지역에서 항량과 항우가 폐지역에서 유방이 자리를 잡았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파티원이 늘어난 유방의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 다시 항량의 세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진승의 거짓 명령을 받은 항량은 본거지인 회계에서 대륙 중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진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쯤 회계에서 멀지 않은 지역인 동양 지역에서 진영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 이미 성을 함락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진영과 합류해 서쪽으로 진군할 생각으로 동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진영은 주변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영을 보고 몰려든 청년들이 무려 2만 명이나 되었지만 진영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항량의 무리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량은 그렇게 동양을 지나 회수를 건너면서 진영 외에도 경포와 포장군의 무리를 흡수하게 되고 합의에 이를 무렵에는 6에서 7만 정도의 군세를 얻게 됩니다. 한 6에서 7만 정도의 병력은 당시 매우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지날 쯤 주변에 있는 경구와 진가의 세력은 이 항량의 세력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다들 반진나라라는 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각기의 목표를 가진 세력들이었고 그 말인즉슨 진나라 멸망 전이든 후든 결국 누군가 한쪽은 사라져야만 한다는 거였죠. 심지어 이 두 세력은 각각 장초의 뒤를 이었다는 초나라의 왕 경구와 초나라 명장 항연의 후손이다라는 점에서 초의 이름을 잇고 장초의 남은 세력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가 불편한 사이였죠. 하지만 경구의 세력은 이제 거의 7만으로 불어난 항량에 비해 너무 약했고 심지어 항량에게는 항우라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기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구와 진가의 군사로는 항량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량은 경구와 진가의 세력을 단 하루 만에 패퇴시켜 진가를 죽이고 경구를 쫓아냅니다. 허나 이러한 종횡무진 항량의 진군도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진나라 군대와의 전투였어요. 진나라 입장에서는 진승이 죽고 진승이 세운 장초의 잔당을 처리해야 하는 마당에 항량이랑 경구 중에 누구를 먼저 쳐야 되나?를 고민하던 차에 서로 알아서 데스매치까지 다 벌여서 항량 하나만 딱 남아주니까 항량한테 완전히 집중해서 전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항량으로서도 쉽지 않은 전투를 벌여야만 했죠. 이 진나라 군대와의 전투는 사기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항우 본기의 내용을 보면 항량은 진가의 군대를 병합하고 나서 호릉에 진을 치고는 장차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했다. 진나라 장수 장한의 군대가 율현에 이르니 항량은 부하 장수 주계석과 여번군으로 하여금 맞서 싸우도록 했으나 여번군은 전사하고 주계석의 군대는 패해 호릉으로 도주했다. 이에 항량은 군사를 이끌고 서련에 진입해 주계석을 죽였다. 그보다 먼저 항량은 항우에게 별도로 양성을 공격하게 했는데 양성은 수비가 굳건해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우는 결국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모두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돌아와 항량에게 보고했다. 항량은 진왕, 즉 진승이 확실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부하 장수들을 서련에 불러 모아 대사를 의논했다. 이때 패에서 군사를 일으킨 패공 역시 참석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항량은 진가의 군대를 병합하고 나서 호릉에 진을 치고는 장차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했다까지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진가의 세력을 흡수해서 거대 세력이 된 항량이 애초의 계획대로 서쪽으로의 진군을 노린 거죠. 이어서 보면 진나라 장수 장한의 군대가 율현에 이르니 항량은 부하 장수 주계석과 여번군으로 하여금 맞서 싸우도록 했으나 여번군은 전사하고 주계석의 군대는 패해 호릉으로 도주했다. 이에 항량은 군사를 이끌고 서련에 진입해 주계석을 죽였다. 자, 서진을 꿈꾸던 항량의 군대 앞에 진나라의 명장 장한의 군대가 맞섰고 이에 항량은 별장, 즉 부하장수를 보내었지만 그들은 장한의 상대가 되지 못해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항량은 패배한 이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단죄하게 되죠. 그렇다면 애당초 그냥 애먼장수 죽지 않게 강력한 사기캐 장수인 항우를 보냈으면은 게임이 쉽지 않았겠느냐 싶겠지만 바로 다음 내용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보다 먼저 항량은 항우에게 별도로 양성을 공격하게 했는데 양성은 수비가 굳건해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우는 결국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모두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돌아와 항량에게 보고했다. 항량은 장한과의 전투 말고 주변 성인 양성의 점령을 위해서 항우를 출전시켰던 탓에 장한 쪽에는 주계석과 여번군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항우가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왔어요. 양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모두
묻어버리고 이를 보고했답니다. 이 모두가 무엇이냐? 양성의 포로들을 다 묻어버렸단 얘기입니다. 산채로. 여기서 흔히 역사가들이 말하는 항우의 잔인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항량은 진왕, 즉 진승이 확실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부하 장수들을 설현에 불러 모아 대사를 의논했다. 이때 패에서 군사를 일으킨 패공 역시 참석했다. 여기서 드디어 엄청난 만남,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항량과 항우가 모은 주변 세력들의 회의에 패공, 즉 유방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유방은 항량에게 이미 패한 진가와 경구에게 지원을 받았던 터라 항량과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타이밍 좋게도 오늘 이야기 초반에 등장했던 장안의 진승 잔당 토벌군과 탕성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탓에 경구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고 항량과 별 문제없는 관계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우와 유방. 지금은 마치 한 팀처럼 회의석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쩌다가 중국 대륙을 놓고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을 벌이게 된 걸까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그 찐따 같던 유방이 맞나? 그리고 그 싸움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고생했어요.